한국전쟁에서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다고요? 여기 터키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 제작진과 전화통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전쟁에 참가하였고 60년간 한국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거주 중인 아일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튀르키예 최고의 대학인 이스탄불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에요. 전공은 한국어문학과이고 보시다시피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터키 대학생입니다. 제 이름이 아일린인 이유는 한국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한국과 끈끈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시아 지역 역사를 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논문도 많이 찾아보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근현대사를 배우고 있죠. 사실 한류나 한국 드라마, K-팝 같은 건 원래부터 인기가 많아서 종종 접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문학과나 한국사를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저의 조부이신 슐레이만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저를 한국학 공부로 이끌었죠. 저희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께서는 2017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대단한 분이셨는데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유엔군 소속 튀르키예 정예부대 전사로 참전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TV로 뉴스를 보시다가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한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지면서 전 세계의 최빈국이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시면서 목격하신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길거리에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국도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죠. 그런데 저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선 숨겨진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 어린 때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때는 별로 흥미도 없었고 기억도 잘 안 났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히 기억에 남은 게 있었죠. 바로 아일라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께서는 너만한 딸이 있었는데 그립구나 아일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 아일라라는 분은 할아버지의 한국인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엔 소식도 모르고 그리워만 했다고 합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린 시절엔 이상했던 게 우리 가족은 모두 튀르키예 사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의 다른 자손들, 삼촌들, 고모들 모두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딸 얘기가 나와서 어린 저로서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나름대로 상상해봤어요. 아,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 몰래 결혼이라도 하셨나? 이런 식으로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1950년 할아버지께선 유엔군 소속으로 우리 조국 튀르키예에서 6.25 한국전쟁에 파견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고 젊은 부사관이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선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튀르키예 육군에서 운전하사관으로 복무하셨죠. 어느 날 상관으로부터 한국 파병 얘기를 들으셨는데 망설임 없이 자원하셨대요. 멀고 낯선 나라로 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신 후 정말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대요. 특히 어느 날은 정말 아찔한 상황을 겪으셨다고 해요. 부대와 통신이 끊어진 상황에서 유엔 기지로부터 무전을 받기 위해 험한 길을 운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매복해 있던 북한군의 습격을 받으셨대요. 다행히 할아버지께서는 기지를 발휘하셔서 차에서 뛰쳐나와 피신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하지만 차는 미사일에 맞아 불타버렸대요. 할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 후 숲속으로 피신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께선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북한군의 잔혹한 살상으로 엄마를 잃은 5살 여자아이를 발견하신 거죠. 그 아이는 죽은 엄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고 했죠.
그 순간 주저없이 아이를 구해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의 귀여운 모습, 특히 달처럼 둥근 얼굴을 보시고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튀르키예어로 달의 후광이라는 뜻을 가진 아일라라고요. 제 이름 아일린도 달빛을 의미하는 튀르키예어예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고 그 아이가 생각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아일라를 데리고 군부대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때부터 아일라는 할아버지만 졸졸 따라다녔다고 해요. 5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부모님이 그리웠을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을 잃고 낯선 환경에 던져진 어린 소녀에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은 유일한 위안이었겠죠. 할아버지께서는 부모와 마을 사람들 모두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이 가여운 소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부대에서 함께 지내며 아일라에게 튀르키예 말도 가르치고 점점 친딸처럼 여기게 되셨다고 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할아버지의 파병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튀르키예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큰 고민에 빠지셨대요. 아일라를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한국에 남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군부대 상부에서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명령에 불복하면 군인을 때려치우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셨대요. 결국 할아버지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일라와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던 거죠. 그때 할아버지는 아일라를 앙카라 학원이라는 곳에 맡기셨어요. 이곳은 한국에서 튀르키예 군이 만든 보육원이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이라면 아일라가 조금이나마 튀르키예와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셨겠죠. 할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아일라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직감했죠. 그 순간의 이별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튀르키예로 돌아오신 후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자녀도 낳으셨어요. 군인에서 은퇴하신 후엔 평범한 삶을 사셨죠. 하지만 늘 가슴 한켠에는 아일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가족들에게 아일라가 아직 살아있을 것 같다며 정말 보고 싶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역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넘치던 시기였죠. 그러다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가족들과 있는 게 불편해졌고 관심 있는 남자애를 몰래 훔쳐보거나 친구들과 영화나 TV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양인을 보게 됐어요. 검은 머리에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이라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특집 방송을 위해 전쟁에 참전하신 용사들을 인터뷰하러 온 거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순간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길로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정작 도착해보니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쉽고 속상했어요. 이대로 기다리다간 그 사람들이 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다시 인터뷰하던 곳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요. 인터뷰는 끝났고 한국인 방송국 아저씨들은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전화로 할아버지께 제가 본 것을 전했죠. 아일린이 오늘 학교에서 오는 길에 한국인을 봤는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오늘 길에서 한국인들을 봤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하셨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저희 집으로 당장 달려오셨거든요.
아일라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죠. 그 후로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셨어요. 당시에 건강하셨던 할아버지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진을 찾아다니셨죠. 맑은 눈빛과 쌩쌩한 다리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아일라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한국인 취재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일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국 방송국이 이스탄불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인터뷰를 한다는 소문이 튀르키예 방송국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내 방송에서도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고, 덕분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6.25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으셨죠.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일라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일라를 찾는 일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오직 아일라라는 이름뿐이었어요. 그녀의 한국 이름은 물론이고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5살 소녀였던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혹은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건지조차도 모든 게 불확실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낯선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도 멀었지만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었죠. 언어도 다르고 사회 시스템도 달라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소원은 마치 잊혀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국내 방송 인터뷰를 본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한국 방송국 명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하늘이 도운 걸까요? 그 명함으로 한국 기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들이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통역을 오가며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려줬고 한국인 출신 아일라를 찾고 싶다고 호소했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했고 더 놀랍게도 아일라를 꼭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먼 나라였어요. 가본 적도 없고 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그 먼 나라에서 직접 아일라를 찾아준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오는 소식에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서툴지만 튀르키예어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우리 가족은 모두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그 전화의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아일라를 찾았고 저희 가족뿐 아니라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렀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70년 넘게 간직해오신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뜨셔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희망 고문을 주는 것 같아 기자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응원했어요. 그 간절함을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 함께 가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한국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방송을 통해 할아버지와 아일라의 상봉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었고 TV 앞에 모두 모여 앉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할아버지와 아일라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송에서 본 아일라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아버지의 기억 속 5살 소녀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세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 옛날의 따뜻함과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일라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셨고 아일라 역시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두 분의 변치 않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바탕에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더욱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이 우리 튀르키예를 여전히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튀르키예의 도움을 잊지 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할아버지와 아일라의 재회 소식은 터키 전역을 뜨겁게 달궜어요. 국내 방송에서 아일라를 만나는 다큐멘터리가 소개되자마자 온 나라가 이 이야기에 푹 빠졌죠. 사람들은 7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은 이 감동적인 사연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영화 제작사에서 우리 가족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위대한 튀르키예의 유엔군 참전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며 주인공은 슐레이만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족 모두 깜짝 놀랐어요. 뜻밖의 제안에 우리 가족은 진지하게 회의를 했어요. 할아버지의 개인사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죠.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다면 좋겠다며 흔쾌히 영화 제작을 돕기로 하셨어요. 영화사 사람들이 자주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사진들을 보며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죠. 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시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또한 아일라 할머니라고 해야겠네요. 할머니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는데요. 한국과 터키를 오가며 서로를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아일라와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건강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소원을 이루셨기에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된다는 듯 하셨어요. 그렇게 2017년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할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은 평화로웠어요. 70년 넘게 그리워하던 딸 아일라를 만나고 그 인연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아일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할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영면에 드셨어요. 우리 가족은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소원을 이루고 떠나셨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 개봉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의 아이 아일라가 상영되기 시작했죠. 영화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터키 전역에서 이 영화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개봉 첫 주부터 관객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터키 영화 흥행 기록을 연이어 갱신했죠. 놀랍게도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아일라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순수한 사랑, 6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 이 모든 것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죠. 영화의 성공은 단순히 흥행에 그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한국과 터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알게 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할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 튀르키예에서의 한류 열풍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도 한국의 영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죠.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대단해요. 여자 배구의 히어로 김연경 선수는 튀르키예 리그를 평정한 진정한 슈퍼스타였어요. 그녀가 경기할 때마다 경기장은 물론 TV 앞에서도 튀르키예 사람들이 열광했죠. 축구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저희 가족 남자들은 축구에 환장하는데 한국 대표팀 출신의 김민재 선수가 튀르키예 리그의 명문 페네르바체에서 뛰었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나라가 들썩였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죠. 김민재 선수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한국 축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준 영웅 같은 존재였답니다. 문화 콘텐츠 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은 튀르키예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 마라톤을 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을 정도예요. K-팝의 인기도 정말 뜨거워요. 우리 집 어린 사촌들은 모두 블랙핑크의 열성 팬이에요. 블랙핑크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 추는 걸 보면 마치 한국 아이돌 그룹이 튀르키예 가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사촌들은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고 싶다며 매일같이 얘기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할아버지의 인연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인연의 끈을 따라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동시에 역사학도 공부하고 있죠.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어요. 졸업 후에 제 꿈은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국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경험하셨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다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어요. 특히 한국의 전쟁기념관에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위해 싸우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뿌리의 일부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제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꿈은 한국에서 한국어 실력을 완벽하게 갈고 닦은 후 터키로 돌아와 한국어 강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튀르키예만 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더 나아가 저는 한국과 튀르키예를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감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아일라의 이야기처럼 저도 두 나라를 잇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보여주신 인류애와 용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저도 이어받아 평화와 이해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어요.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꿈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들어도 감동적인 스토리죠.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참 그런 슬픈 영화였던 것 같네요. 우리 한국을 위해 싸워주시고 영면에 드신 고 슐레이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튀르키예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손녀분의 소중한 사연과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내용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